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8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경마를 즐기실 때 보온에 유의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강추위에 이제 마필의 컨디션 변화에도 또한 예시장 컨디션 상태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 모두 잘 지켜보시고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 방송에 최성진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7번마 파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리 자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도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 이선 외곽에서 압박을 했던 구도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이든 이선에서의 선입전개든 여전히 가치 있는 걸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만나고 편성이 필요했었던 6번 금빛 환양이 이번에야말로 편성 느린 흐름 제대로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이강구도 7번 가온포스와 8번 토암산파워가 이끌어가는 이 이강구도를 부정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마 당일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말은 8번 토암산파워입니다. 직전에 안쪽 게이트에 이점으로 선행을 나섰습니다. 이번 MJ 파워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이번 경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착지 분량까지 하면서 전개가 매우 꼬였던 아쉬움. 이번 경주는 초반 스피드가 뛰어난 만큼 인게이트,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성장하는 이세마의 특성상 더욱 그 당시 훈련 모습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잠재력 뛰어난 7번 청담진이도 데뷔 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컴퓨터 시입 거리 첫 도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순발력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이번 이 88 빅토리에 대해서는 4명의 위원들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전에 외곽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전방 100m에서 약간 좀 진로가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내측 틀어 재차 추진했는데 전개에 1%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능력만입니다. 이번 88 빅토리는 인정해야 될 듯하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모델에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물론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 만나 다소 전개 꼬이며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이번에 약한 상대구도, 해볼 만한 상대구도 만나서 드디어 입상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자, 변화의 문부림이 이번에 실전으로 이어질 말,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8일 토요일 첫 번째 순서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들의 선전이 우선 기대가 됩니다. 그 중심에 저는 6번 천지기상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천지기상이라는 말은 이미 직전 경주 3위를 차지하면서 현등급에서의 가능성을, 실전의 적응력을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파행 등의 좀 여파로다가 주기가 좀 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었다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에도 이미 훈련 시의 걸음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라는 부분, 이후에 이번 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루어졌었던 훈련 내용 역시 상당히 좋아져 있고 빠릿해져 있는,
스피드 보강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6번 천지 기상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축으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당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말은 1번 블루파이어일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번 블루파이어가 도대체 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대비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고 있는가? 가벼운 주로가 유리한 말은 아닐까? 혹은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선행이 아니어도 선행을 나서도 주로가 무겁든 가볍든 1번 게이트에 안장까지 안토니오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제 승급착순이 3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9번 찬스 블레이드 역시 9주 만의 출전으로 주기는 좀 늘어져 있습니다만 충분히 좋아져 있는 그 휴식이 오히려 약이 된 상태로 더 힘붙은 걸음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8번 풍문으로 계속해서 순위권 경쟁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강한 상대들, 기습 세력들을 피한 전력으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8번 풍문으로의 순위 상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1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입상권 자체에서 한두가 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보고 싶네요. 저는 1번 블루파이어가 뭐 직전에도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부진의 원인이 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직은 힘이 약간 덜 차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초반에 그만큼의 힘 소진이 직선에서 한 발의 연결이 좀 안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안토니오 기수라면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을 가졌고 8번 풍문으로 같은 경우는 훈련 성과가 실전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6번 천지기상의 잠재력도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 블루파이어가 선행을 가면 그 흐름에 가담하면서 역전을 펼칠 수 있는 세력으로 3번 하늘나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힘이 약간 덜 차서 그렇지 전체적인 지세나 스피드감은 여유가 있어요. 데뷔전 이후부터 계속 강했던 상대 흐름을 잘 따라갔었고 직전 경주 최외곽 12번 불리한 게이트 조건에서도 나름의 흐름을 충분히 견뎌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1번 블루파이어가 선행을 간다라면 그 흐름에 맞서서 끝까지 중속을 발휘하면서 뛰어줄 수 있는 하늘나래이기 때문에 힘이 붙고 있는 이번 편성 상대 마필 대폭 약해진 구도라면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던 말 중에 또 다른 이유로 고민이 됐었던 말이죠. 3번 하늘나래가 분명히 백동희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힘도 많이 붙고 있고 꾸준히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도 훈련 시의 모습이 나빴던 것이 아니었던 상황이고요. 상대가 강하고 좀 빨랐던 흐름을 만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큰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 채 경주를 마무리했던 것이 지금까지 데뷔 이후의 3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9번 찬스 블레이드 같은 경우가 추임력 한 발, 라스트의 한 발에 대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의 비교 우위, 누가 더 특징적인 걸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점수를 주다 보니 3번 하늘나래가 다소 밀렸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눈에 띄는 말들은 일단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들이죠. 1번 블루파이어는 이미 선행 강공 작전으로 지난 9월 16일 경주에서 도끼 블레이드에 이어 2차 입성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출발이 약간 연마필과 추돌 이후에 밀어 선행을 받았고 압박받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코스 2점에 강공 선행 작전, 좀 더 수월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하고요. 6번 천지기상은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었는데 직전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직전에도 외측으로 사행하는 출발 이후에 사행하는 악벽을 보이며 밀어선이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휴식이 약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14주번에 출전하는 가운데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 6번 이 천지기상이 되겠죠. 여기에 자 모래 들 맞고 이번에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외곽 게이트 8번 풍문으로. 여기 이제 5번 하드 프리센스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6일에 1300거리, 1300m 거리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는 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은 날카롭게 남겨주고 있어요. 직전에는 출발 이후에 자리 못 잡고 최후미 처작을 전개를 펼쳤는데 직선 초입에서 이제 스퍼트시 방해를 받고 주춤거렸습니다. 재차 이제 탄력 있는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는데 이 추임말을 잘 타는 기수죠. 노련한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다시 한번 5번 하드 프린세스가 선두권 몰락시 분명 한 발 더 써줄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 김지영 의원 5번 이 하드 프린세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경주의 방춘식 기술을 딱 지목을 해주시니까 정말 뜨끔합니다. 지난주 그 토일 모두 일경주의 정말 화려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기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5번 하드 프린세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느린 흐름이 유리해요. 그리고 앞선을 따라 붙어서 올라오기는 하되 앞선을 확실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앞선이 무너져줘야 합니다. 즉 자력 입상은 다소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기세 좋은 방승식 기수라 하더라도 5번 하드 프린세스는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토요 스타트 1경주는요. 자, 이제는 발주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공백 이후 힘들었던 면모를 보일 6번 천지 기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에서 아직은 검증 받지 못한 단계 마필들, 부진한 마필들, 기목 마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기회를 토대로 변화의 가능성을 실전으로 검증받을 마필이 상당수 있어요. 일단 액면상에 보여준 전력을 보면요. 이두의 마필이 강한 인기몰이를 할 듯한데요. 과연 도전, 복병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로 치러지고 있고 11마리 마필들 중에서 전개 그리고 잠재력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은 안쪽에 있는 3번마 청담 퀸즈라는 전력이죠. 주행심사 이후에 6번의 경주를 뛰면서도 아직까지도 변화가 좀 더뎌요. 중간에 이제 마필 자체가 개인 대응 여파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 좀 발목을 잡았었고 마지막 공백 이후 10월 달의 경주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충분히 자기만의 잠재력을 좀 입증해줬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는 기승했던 안토니오 기수가 너무 좀 욕심을 부렸다고 평가를 해봐야겠죠. 외선에서 게이트 이탈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앞선의 마필들 모두 넘어서는 선행을 갈 필요는 없었다고 평가를 해요. 가볍게 그 흐름대로 따라만 갔다라면 좀 더 순위 상승이 가능했을 마필을 좀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다 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다소 초반에 힘서전을 견뎌내지 못하고 좀 무너지고 말았죠.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청담 퀸즈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이번 경주에 선행도 가능하고요. 충분하게 앞선 마필이 기습을 나서준다라면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청담 퀸즈의 선전을 좀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도 안쪽에 있는 2번마 질풍강자, 바깥쪽에 있는 5번마 나라라 휠과 9번마 3명 기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는 안쪽 2번마 질풍강자가 눈에 띄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의 잠재력은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워낙에 기대는 악력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는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어요. 외측 사용하는 모습들 때문에 한 번은 2개월 정지를 먹었었고요. 공백전 적응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도 또 외측 사용하는 모습들 때문에 또 3개월 정지를 먹습니다. 그만큼 마필이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국악장판을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안쪽 직전에 주행 재검 당시 연습 주행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기대는 모습 없이 워낙에 주폭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우승까지 가능한 이번 질풍강자 이번 경주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마 3명 기상이라는 마필 역시도 초반부 스피드 자체는 여유가 많아요. 직전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상대 마필 게이트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었는데 그러고도 많이 뛰어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발주 연습을 많이 시행을 해주면서 좀 더 빠릿하게 올려붙이는 스피드를 준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두가 편하게 나선다 하더라도 압박하면서 이번에는 수월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9번 3명 기상의 최근의 변화 그리고 훈련시 가벼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나라라 힐이란 신의 전력 또 전체적인 지세는 나쁘지 않았어요. 주파 기록이 빠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몰아주면서 내측 선입권에 가담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걸음을 뽑아내는 모습은 강자 자체는 아닌 이번의 구도에서 복병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줄어든 거리라면 직전에 아쉬움 털어낼 수 있는 3번 청담 킹즈를 필두로 말씀드린 마필들의 최선을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아무래도 3번 청담 퀸즈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직전 경주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번엔 인코스에 다시 들어와 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이 차분해졌어요. 말이 칼칼했었던 성격이 많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스피드 보강에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청담 퀸즈의 가능성,
저 역시 높이 사겠습니다. 여기 이번 질풍강자도 재밌게 봐야 하는 말이죠. 질풍강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는 주행 불량 때문에 그 완전히 바깥으로 확 기대버렸었던 그 모습 때문에 주행심사 재검을 두 번을 지정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재검 때 눈 감에만 씌워요. 오른쪽만 눈 감에만 씌워봤는데 그래도 바깥으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재검 때는 국악자금파까지 착용을 하고 재검을 치르게 되죠. 그것이 분명히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문제는 이 이강을 제외한 복병에 대한 판단은 저와 백동윤이 완전히 달라요. 세명기상 나라라 힐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케이스에 비슷한 위치에 7번 화이트벨벳과 8번 울트라 미사일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부분 강조 드려보겠고 특히 8번 울트라 미사일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9번 세명기상이 빠른 그 순발력이 보강이 되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3위 성적까지 거뒀었던 전력은 8번 울트라 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8번이나 9번이나 도끼인 객긴이라고 하기에는 인코스는 8번이 맞습니다. 8번 울트라 미사일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울트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번을 뛰어서 아직 입상이 없어요. 선행을 가서도 한번 해봤고 따라가는 전개도 해봤고 뭐 여러 번의 이제 변화를 바꿔주면서 노력을 해봤었습니다만 실전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았죠. 3명 이상은 2세 마필로 이제 3대를 치르는 마필입니다. 잠재력을 따져준다라면 분명히 9번 3명 이상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8번 울트라 미사일이 오히려 안쪽에서 좀 더 질풍강자나 청담기지 안쪽에서 전개를 풀어내는 과정이라면 좀 더 좀 좋게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쪽에는 2대 마필들도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울트라 미사일이 지금 저도 5번째 마필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3명 이상이라든가 여태 마필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3번 청담 퀸즈, 2번 질풍강자가 있는데 자 이제 경주마들은요 아직은 실전에서 악벽을 노출하고 있을 때 인위적인 그 승인 장구 착용을 통해서 그 교정을 꾀하곤 하죠. 바로 그 말이 2번 이 질풍강자입니다. 2차례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직전에는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죠. 국악자극판까지 강력한 승인 장구 착용으로 이번에 달라진 면모 충분히 볼 듯합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낼 수가 있는 선행형 마필이죠. 3번 청담 퀸즈는 안쪽 게이트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초반 전개를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힘 한 배 전개가 가능하겠고요. 거리도 내렸습니다. 3번 청담 퀸즈. 역시나 3번 청담 퀸즈의 2번 이 질풍강자 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번 이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7번 화이트벨벳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좀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는 1300m 출전에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 앞선의 선두마에게 모래를 맞자 끌리는 악벽을 노출하며 기수와 마필이 그야말로 제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죠. 그러니까 심소진이 많았다라는 부분, 직선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대는 악벽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가운데 직전에 단지 이제 내치기에서 갇혀서 모래 맞고 끌리는 악벽이라는 새로운 악벽이 도졌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이런 말들은요 외곽 게이트가 났잖아요. 모래 안 맞을 수 있어요. 선두 가담 스피드도 늘어났고 분명 과거보다는 기대는 악벽도 완화된 가운데 이 7번 화이트벨벳이 이번에 이 복병 가치가 충분해 보이는데 자 백동일 의원 7번 화이트벨벳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벽 자체를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곽 게이트가 낮다는 것은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문제는 거리예요. 직전과 그 이전은 1300m 했었고 이번엔 1000m입니다. 안쪽에 있는 그리고 보여줘도 스피드 있는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중속 스피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화이트벨벳이 밀린 전개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하기에도 상당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까지는 이 마필이 얼마만큼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편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이번에 실전 변화에 면모를 충분히 보일 말들이죠. 일단 2대의 마필 3번 청담 퀸즈, 2번 질풍강자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말씀드린 이 복병 전략 한두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직전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을 치루었고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좀 아쉬운 전력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있는 마필 또한 신마들의 전력 중에서는 어떤 말이 또 괜찮을지 일단은 뛰어봤던 검증받은 전력들이 좀 앞서 보이는 가운데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입니다. 오늘은 이겨야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2세마 경주가 되겠고요.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 무섭습니다. 정말 매서운 전력들 많이 출전을 해 있습니.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들의 변화의 폭 또한 만만치 않더라라는 부분이죠. 그 중심에 3번 라온 패트릭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 패트릭은 이미 발주기 고착이라는 데뷔전에서 발주기 고착, 발주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아주 불성실한 내용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요. 재심 시의 모습은요, 다른 말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데뷔전 치렀던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빠릿하고 순발력 정말 좋은 말을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서는 주행 심사를 치르는데 정말 탁월하게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훈련 시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등급 말 무섭지 않게끔 그 말보다 더 좋은 탄력으로 동반 훈련 시의 모습, 근성 보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3번 라온 패트릭. 이번 경주 누가 선행을 나서든 3번 라온 패트릭은 그 말보다 앞에 있거나 적어도 그 말 옆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스피드가 원체 좋다. 완전히 선두권을 확실하게 제어를 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추입을 하는 말에게 우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8번 정상여신이죠. 자, 정상여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조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브리더스컵에 출전할 말이 왜 없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농담 삼아서 정상여신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방의 기대치는 그 정도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8번 정상여신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능력은 충돌 피해로 인해서 추입이었으나 초반 스피드 자체가 밀려서 추입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 오히려 끝걸음 확인하는데 주효했던 직전 경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세 뚜렷하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내용 역시 만족스러웠던 8번 정상여신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힘 제법 차고 빠릿해졌습니다. 7번 블레이드 스톰, 강자 피한 편성 구도, 그리고 1번 바람을 그리다. 직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서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1번 게이트 들어와 있다면 선행 강공 작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면서 복병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잘 해설해 주신 것 같아요. 3번 라온 패트릭은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다른 말이 나왔다. 정말 다른 말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저도 두 번의 주행심사 연습 주행 당시 보여주는 스피드 자체는 너무나도 여유가 좋았죠. 중속이나 탄력 역시 고착했던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한 이혁 기수가 기승하는 점 저희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스톰도 거세 이후 좋아지고 있고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이 기원이 되는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은 좀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안쪽에는 2번마 만마로마라는 전력입니다.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요. 다만 아쉽게 데뷔전 이후 직전까지도 모두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고 원하는 자리 선점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지. 그래도 그 불리한 전개를 극복해내면서도 꾸준하게 걸음 보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점점 빠릿해지고 있고요. 드디어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라온 패트릭을 넘어설 수 있는 전개는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만 만마로마도 이번 경주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정말 많이 한 말이에요. 2번 만마로마. 2세마 출전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 다할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직전과 직직전 경주 내용 자체에서 크게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데뷔전은 원더풀 트루스라는 강한 선행마를 만났기 때문에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1300m를 늘려서 직전 경기에 출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초반에 순발력에서 밀린다면 라스트 끝걸음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라는 작전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3번 라온 패트릭이라는 강한 말을 만나 버렸네요. 더 이상 추입을 기대하기에는 단거리에선 어려워 보이고 선의권에서의 끈기라고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안에 갇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3번 라온 패트릭 데뷔 전에 이제 고참 늑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주행 심사 시 내가 언제 늑발을 했을까?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면모로 발주가 안정화됐고 상당히 좋은 우수한 내재 능력을 이미 주행 심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자 어찌 보면은 이 실질적인 데뷔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라온 패트릭 정말 이번에는 내재된 100%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늦바락벽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이 이제 상당히 난해한데요. 백동일 의원이 이제 언급한 2번 맘마로마도 데뷔전은 늦발했고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에서 이제 참고 차분하게 힘 한 배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이 있는데 게이트 안쪽 들어왔으면은 직전보다는 좀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신마도 출전을 하는데 서로 이제 아직은 좀 완성도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차후 경주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김지영 의원 한번 여쭤볼게요. 6번 그린 신디가 있습니다. 빠른 페이스의 주행 심사 출발 매끄러웠고 2선에서 응수하면서 막판까지 꾸준하게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훈련 완성도 뭐 100% 높아진 완성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행 심사 때 기본적인 그 내재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김지영 의원이 본 그 주행 심사 때 6번 그린 신디 또한 향후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번 그린 신디가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복병이었습니다. 참 6번 그린 신디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 내용 자체는 그 대군제패라는 외산마에게 이렇게 밀리는 충돌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했었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훈련 내용, 주행 심사 이후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 정말 눈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일 상태감까지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6번 그린 신디가 이제 선의권에서 선행마의 바로 뒤를 쫓아서 붙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서서도 선의권 대안은 충분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중심에 6번 그린 신디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당일 꼭 체킹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마 6번 그린 신디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는요. 자 이제는 발주 잘 나올 겁니다. 환골탈태한 3번 라온 패트릭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아무래도 뭐 수입 우려가 있는 말들보다는 선의권 대안 세력들에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한 결정력 좋은 말 어떤 마필일지 그 말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직전에 뭐 입상을 했습니다만 다소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도 있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이 서울 6경주는 제가 자세히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하는 말은 8번 베스트 에버입니다. 직전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악재가 있었죠. 발주가 매끄러워지 못하는 가운데 양념 마필에게 일명 샌드위치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죠. 초반 전개가 완전히 꼬였어요. 그래서 다소 방해를 받고 전개가 쳐졌습니다. 인코스 최후미까지 쳐졌습니다. 원래는 8번 베스트 에버도 이제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는 말인데 그런 가운데 직선 내측에서 이제 느즈막한 스퍼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그 경주마의 입상 실패 원인 중에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 초반 전개부터 꼬였다라는 거죠.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요. 뭐 이번에 뭐 발주 훈련도 했고 직전처럼 출발 후 진로가 막히는 불상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정상적으로 전개를 풀어 나가며 이번에는 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를 할 수 있겠고 막판 힘의 우위를 발휘할 직전 악재를 떨쳐낼 8번 베스트 에버를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6번 한일 달빛이 역시 뭐 단거리에서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제 페이스로 뛰면서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9월 15일 경주는 기수의 초중반 추진 동작 부적절로 인해서 당시 이준철 기수가 4개월 면허 정지 기승 정지 처분을 당했는데요. 자, 이후에 직전 경주 1000m 거리 몽키삭스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차분하게 힘한 배 이후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으로 입상을 했죠.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 1300m 역시 막판 한 발 월등한 결정력 다시금 발휘할 수 있는 늘어난 거리 너끈한 6번 한일 달빛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승급자 나서는 7번 갓 오브 삭스가 직전에 뭐 편성은 약했습니다만 선두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듯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월등한 능력을 선보였죠. 승급전에 1.5 감량 혜택 다시금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7번 갓 오브 삭스가 되겠고요. 여기 안쪽에 2번 레블 시 마르가 자 지난 7월에 36조에서 19조로 이적을 했고요. 그 이후엔 협오정권 생기지 않고 다시 착용을 했는데 외선마 신분이죠. 자 이번에 직전부터 국산 5등급 편성으로 내려와서 경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듯합니다. 직전 당시 최단거리 1000m 늦바로 홈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아주 좋은 이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당시 1000m였고 자 이번에도 다시금 국산 5등급 편성 출전에 늘어난 1300m 직전에 막판에 보여준 걸음의 여력이라면요. 또한 탄력적인 걸음이라면은 이번 레블 시마르는 직전 대비 늘어난 1300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직전에 초반 중계 꼬여 아쉬움을 크게 남겼던 이 8번 베스트 에버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 베스트 에버 직전 경주 상당히 아쉬웠죠. 저도 참 어이가 없었던 분명히 올라올 수 있을 말인데 물론 초반에 충돌이 있었어요.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속상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못 올라와서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정말 혹이지 않나 정말 좋은 편성 만났다라는 판단에 저 역시도 한 표 던져보겠고요. 6번 한일달빛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져서 고민을 좀 했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일달빛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로 저는 7번 갓 오브 삭스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이 말에게 필요했던 것은 확실한 자신감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직전에 회복해 놓은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승급전도 충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6번 한일달빛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추천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전 이 말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정상만세. 사실 보여준 능력치가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라서 완전히 복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누가 나갈 것인가, 레이스 주도를 누가 해 나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7번, 8번 잘하면 5번 한샘 바로우즈 정도일 것 같거든요. 7번, 8번이 실질적인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10번 정상만세도 앞선 공략이 유리한 말 어우러져서 함께 응수해 줄 수 있다는 강점 이번에는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번 정상만세의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개적으로는 과거에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연속해서 좀 부진한 면모를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 예측대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에 이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 은근히 선행마들은 많아요. 뭐 능력 좋은 선행마는 아니지만 앞선을 일단 나갈 선행마들이 자 5번 한센바로우즈 안쪽에 이혁 기수의 1번 7종 7금 7번 가도브 삭스 등등. 자 그렇다면 10번 이 정상만세가 내측에 있는 빠른 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넘어서서 혹은 그 말들과 경합해서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힘 소진이 있을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번 정상만세 분명 더 뛰어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안쪽 게이트에 좀 편하게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데 베스트 에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 피해 속에 압제도 있었지만 중요했던 것은 경주 중에 자세히 보시면 모래를 계속 맞아요. 모래 맞고 모래 반응도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밀렸던 이후에 올라오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늦었던 것이 원인이라 보고 임기현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 없는 운영 저 역시도 믿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한일달빛 의지 보일 거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뭐 안쪽에 있는 3번 글로리번과 바깥쪽에 있는 9번 다이아펀치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펀치란 마필 역시도 이제 3골절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폭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레이스 흐름 자체를 판단해봤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3번만 글로리번은 좀 질문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7번 갓 오브 삭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살짝 드려볼게요. 글로리번 같은 경우에는 입상까지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행 자세가 좋아서 좀 빠르게 성장을 기대했던 전력입니다. 18월에 입상 이후에 이제 승급하고 나서 빨랐던 페이스 좀 고전을 했지만 모처럼 최적의 선임이 가능한 좀 편성을 만났다라고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1번 7점 진급은 선행을 가도 계속 무뎌지고 있고 따라가도 힘들어 보이고 레벨 시마르도 좀 처진 전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최적 선임이 가능한 3번 글로리번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고 7번 갓오브 삭스는 전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좀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가 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계속 변화를 못 보였던 이유 자체도 팀 소진 자체에서 좀 타이밍을 못 잡았던 원인이 있었었고 직전 경기는 사실 정말 약한 편성에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신영철 기수가 선행을 가서 좀 무뎌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부질의 입상이 좀 이었다고 평가를 해서 승급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7번 가더보 삭스는 직전에 선두권이 약하고 약체급 6등급 편성이라 할지라도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살짝 이제 무리한 외선 전개를 하면서도 직선에서 죽지 않은 탄력을 보이며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말로 이 7번 갓 오브 삭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3번 글로리번도 백동일 형과 동일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제 전개 위치와 그리고 스퍼트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비록 13전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전개를 펼치냐에 따라서 이제 입상 성패가 가려요. 직전에는 의도적으로 초반에 제어를 하고 막판에 살짝 이제 걸음 여력을 남겼는데 거리가 1000m였죠. 오히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지만 초반에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번 글로리번은 당일 상태감과 주로 여건까지 파악을 하고 복병같이 여지는 좀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직전에 출발 이후 압제당한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 상태감도 좋고요. 저기만장의 8번 베스트 에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의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출마표를 보자마자 정말 이 부진형 마필들만 대거 출전시킨 그런 편성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앞말 경주고요. 최근에 뭐 기세 좋은 순말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밀린 앞말들이 이번에 의도적으로 앞말 편성에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그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몇 두 눈에 띕니다. 서로 간에 그야말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서로 간에 이번엔 약체급 편성이네 라고들 할 수 있는 그 7경주가 되겠는데요. 과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편성에서 누가 될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토요 7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주하고 이제 분할이 된 경주가 되겠는데요. 앞말 한정 경주이고 이게 분할이 되기 위해선 16두의 출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12두 이상. 그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전한 말들이 눈에 띄기도 하죠. 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의 강편성에서 고전을 했었던 말들이 아쉬웠다. 이번이 정말 서력을 만회, 자기의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력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 먼저 해드리면서 그 중심에 6번 야호 MJ 캣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행마예요. 선행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가 흥깨비 박차오름 그리고 블랙제퍼 미스겔라. 도저히 앞선을 나갈 수 없는 편성을 만난 데다가 와중에 외곽 게이트를 그렇게 받았어요. 이번에도 6번이라서 완전히 인코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간 게이트의 이점이 또 다르게 있죠. 아예 인코스는 갇혀버린다. 중간 게이트는 선행마 바로 외곽까지는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인경기술 안장을 교체하고 순발력 보강 확실하게 하고 이뤄내고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10위 했다고 꼴찌를 했다고 이번에도 순위는 뭐 상승해봐야 라고 생각하실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선행 강공 작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마루는 1번 스틸런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을 말, 그리고 8번 주연 역시 비슷한 케이스의 말, 5번 라운조이까지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8번 주연이라는 말에게 좀 더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시의 성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순발력과 스피드 보강, 근성까지 확실하게 보강을 시키는데 정말 주력을 많이 해놓은 모습이고요. 8번 주연이라는 말 자체가 꾸준하게 띄워주는 그 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속도가 얼마만큼 붙어주느냐, 그만큼 계속 직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말도 앞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었던 것이 아쉬웠죠. 이제는 힘찼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을 겁니다. 1번 스틸러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 착각을 추입으로써 이미 문성혁 기수가 확실하게 딱 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겠고, 5번 라운조이도 뭐 데뷔 전에 주행 시절 때 보여줬던 능력은 선행화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선 공략, 빠른 흐름에 적합한 능력치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신 마필들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는 것이 저희 역시도 현명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뭐 다 함께 똑같아요. 뭐 스틸런, 뭐 야후 MJK, 라운조의 주연 모두 4도의 마필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마필 좀 다른 부분은 좀 있겠죠. 라운저이 뭐 기습 갈 수 있을 것 같고, 야후 MJK 또 선두권 가담, 그리고 주연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주폭 모두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1번 스틸런 같은 경우가 선행 마필이 아니었냐라고 평가를 하실 만큼 과거 선두권에서 공략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비록 버텨내지는 못했었지만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최근엔 따라가면서도 거리를 남겨두고 있죠. 오히려 이번에 인코스입니다. 그렇게 취입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오히려 선두권 공략에서 선행에 가깝게 뛰어줄 편성을 좀 만났다라고 평가해서 이번 편성도 스틸러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좀 싶었던 경주였는데, 1번 스틸러는 좀 더 낮게 평가하신 이유가 좀 어떤지 좀 상당히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마체가 원체 작다 보니까 믿음을 갖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인코스 1번 게이트가 이 말에게 과연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상을 차지했던 게이트는 12번 게이트였고요. 그때 당시에 비가 오는 주로 해서 앞선이 모두 무너졌고 창성이어로라는 말 하나만 딱 살아서 가고 있을 때 외곽에서 극달같이 카메라 화면에서 보기도 참 힘든 위치에서 날아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그 전개를 해줄까? 라는 부분은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렇다고 이 말이 선행을 나가게 되면은 선의권에서의 몸싸움을 견디기는 힘들어요. 즉 딱 한 발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를 내렸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복을 보이고 부진한 말들 앞말 경주 최단거리 가장 좋은 조건에 갖춘 말이 어떤 말일까 했을 때 당연히 선행이죠. 앞선을 빠르게 지배하고 기세 좋게 선두권을 장악해내고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 바로 6번 야호 MJ캣이 되겠습니다. 주행 심사 때는 순간 스피드 빠릿한 면모를 보였고 선두권에서 응수를 했죠. 하지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두 장악에 실패하며 그야말로 졸전.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약편성에서 선두 장악에 나선다라면 정말 황골탈퇴한 면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협 편성에서 가장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이죠. 선행강공작전 6번 야호 MJ캣이 되겠고요. 마체가 얇습니다. 하지만 강단은 좋고 홈이 외곽 돌고도 입상을 했었던 이 1번 스틸런.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 뭐 결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문성혁 기수 기용으로 역시 직전 대비 4km는 대폭 감량받은 부분은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8번 주연도 선입권에서 움직이며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 이 편성은 선행마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한 전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입권에도 한번 눈을 돌려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4번 초원 여전사입니다. 항상 흔히 말해 바닥에서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는 말인데 막판의 걸음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걸음에 올라오는 걸음은 보이는데, 자, 이렇게 오히려 선두권이 일단 강해 보이지 않고 또한 검증받지 못한 선행마들이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그야말로
막판에 한 발 역습을 가해서 추임마 유일하게 보이는 요 4번 초원여전사가 되겠는데 자 김지용현 요 4번 초원여전사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편성에서 유일한 4세마네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위 승급 착순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에 대해도 정말 딱 첫 승, 단 한 번의 1승이라도 1승만으로다가 퇴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승이 굉장히 필요한 말일 텐데 이번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1월, 2월 달쯤 좀 더 약해지는 편성 속에서 좀 더 무거워지는 주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4번 초원여전사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우리 앞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상태도 좋아졌어요. 6번 야호 MJ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이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도 있고 이번에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실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마필도 수두룩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말은 당연히 이 7번 러블리 루트입니다. 1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높은 몸값을 답게 최근에 좋은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경합피의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아침에 눈이 내린 이후 녹은 그 가변주로 컨디션에서도 경합피의 차분하게 3선이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다시금 적정거리 1300m 출전에 연투기 대체 높은 말 7번 러블리 누트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능력시대가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에 1700m 거리 입상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 사연이 있었죠. 출발 후 연마필과 추돌 1코너에서 스마트 지프라는 말이 끌면서 외측 사행 시 방해받고 완전히 옆으로 외측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전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꼬였죠. 자, 그러한 가운데 막판에 그래도 끝걸음의 여력을 보이며 1700m 완주를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요. 직전에 그렇게 엄청난 그 진로 방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가 있는 조건이고 1번 게이트입니다. 이혁 기수의 요 1번 능력시대 직전에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거리도 내렸어요. 여기에 8번 요리조리가 발급질병으로 공백이 있었고 공백기 동안 19조로 이적을 했단 말입니다. 실전 경험을 치룰수록 차츰차츰 힘들어진 면모를 보이며 최근에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직전에도요. 초반에 다소의 스피드가 부족해 미러 중선입권에 따라가며 막판에 올려붙이는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차츰차츰 힘들어진 면모와 중반 걸음이 보강되고 있어요. 8번 요리조리 이번에 복병같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4번 대성말리가 어찌됐든 이번에 선두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조건의 말이고 이미 10월 13일 날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고 자리를 못 잡았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온 4번 대성말리의 선두권 끈끈한 전력까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편성도 잘 만났어요. 7번 러블리 누트를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적정거리 출전 당일 상태감 최강의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위원의 선택이 당일 적중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기쁨 주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러블리 누트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당일 비록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었다라고는 하나 트랙 레코드를 세웠어요. 타의 기록이었습니다. 1400m 18초 3이 현재 서울 경마장 트랙 레코드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말 무시하기 어렵죠. 다시 한번 안마의 경주 출전이죠. 부담 중량, 한계 부담 중량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인정하겠는데 질문. 이 트랙 레코드를 세운 이 말을 이긴 말이 이편성이 유일하게 딱 한 듯 눈에 띄죠. 3번 피오레입니다. 3번 피오레는 왜 추천권에서 배제가 됐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의지 이 측면에서 좀 하위 그 순위로 내려오는 듯합니다. 이 말이 물론 이제 1,300m 거리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후미에서 밀어붙이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라 평가를 하는데 이번 경주 저는 좀 앞선 선두 선입권의 전력에게 좀 더 신뢰감을 갖고 있고요. 선두권이 몰락하리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뭐 1번 능력시대나 뭐 7번 러블리루트는 그야말로 최근에 걸음이 터진 말로 보이고 있고 뭐 4번 대성말리도 그렇고 차후에 좀 3번 이 피오레는 선두권이 좀 약하고 당일 주로가 좀 무거운 그런 컨디션 상황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막판에 그 역습을 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뭐 러블리2 뭐 좋게 평가하고 있고 일본 능력시대는 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좀 재밌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피오레는 저는 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띄워주는 마필이라서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좀 손색이 없다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최대 복병 한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번 경주에서 자력 입상까지는 바라지 않다 할지라도 착승권 이상으로 충분히 최근의 변화를 하면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로 좀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 저는 개인적으로 6번만 헤일로버드라는 전력입니다. 헤일로버드는 딱 단순하죠. 막 선행을 갔을 때 뭐 스피드로 자기만의 페이스로 유지해줄 수 있는 단거리에서만 좀 통했던 전력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체킹을 하고 있어요. 뭐 크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과거에 보였던 능력과 전개를 판단을 하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고 6번은 헤일버드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나 최근의 가벼운 모습이라면 최대 복병의 가치를 한번 논해볼 요지가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6번은 헤일버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질주습성의 변경 과정에 있는 말로 보입니다. 발빠른 선행형 마필로 단거리 검증도 받았던 마필이지만 향후 중장거리를 대비할 때는 최근에 보여준 전개 양상처럼 질주성의 변경, 즉 뭐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참고 타면서 막판에 이제 걸음을 재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질주성 변경의 과정 이번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이 8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투 폭발적인 상승세 이번에도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7번 러블리 노트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최상의 컨디션 또한 의지 강하고 조건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한수 최강의 면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8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 도전 가능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경주는 어떤 말을 중심에 세워놓고 도전권을 선택할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단촐한 1300m 스피드 마필들 좀 모여 있고요. 뭐 힘으로 띄워주는 주폭의 마필들보다는 뭐 선행권, 선입권, 그 앞선에서 전기를 풀어냈을 때 전기를 능력을 끌어내는 마필들이 다소 모여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아쉬움 남겼던 마필들 연이어서 출전을 하고 있고 전개도 잘 나와주고 있네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이번 경주에서는 4번마 가라가죠.
스피드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 초속과 중속도 갖추고는 있지만 흐름에 따라서는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충분히 극복해주고 있는 전력이죠. 연이었던 경주들 자체에서 강한 상대를 만났고 그 흐름 틈에서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측에 있는 2대 마필들 자체가 전개의 민감성을 다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준비 좋았던 더군다나 문성혁 기수의 최저 감량 조건이라면 그 흐름 곱게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전력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가라가라가 적합해 보입니다. 상대 편성 그리고 조건까지 편성까지 잘 만난 가라가라 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우위의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 1번만 라운 프라이머 그리고 2번만 심청사달 3번만 광마힐리를 손에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1번만 라운 프라이머는 직전 정말 아쉬웠었죠. 라운 프라이머도 뭐 선행을 갔을 때 잘 뛰어주지만 굳이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력도 잘 버텨내는 전력입니다. 직전 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제 경주 운영 초반에 발주해서 2선까지 무리 없이 가담을 했는데 당시 선행을 나섰던 스페셜 위너가 코너에서 급 외살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1번 라운 프라이머를 확 밀어버렸었죠.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밀린 이후에도 라운 프라이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직선 구간에서 주폭을 지켜내면서 올라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죠. 준비 좋았고요. 마필 상태 가볍습니다. 인코스라면 이역 기수, 직전에 아쉬움 풀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겁니다. 전개에 민감한 이번 심청사달 같은 경우는 좀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거나 아니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적합합니다. 끝번을 해제하고 지금 2번 게이트에 부여받고 있는데 직전 경주 외곽 12번에서 어떻게든 선두권 앞선에 있는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를 펼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했었죠. 근데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저만큼의 거리를 보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많아졌고 발주 자체가 매끄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 자체는 충분히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두의 전력보다 좀 높게 평가해 볼 수는 없겠지만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전력이 3번과 광마일이죠. 마체는 그게 얇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강단 있는 주폭은 지니고 있는 전력입니다. 스피드를 갖추면서 선행권에서 응수를 해왔던 전력인데 최근에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하다 보니까 힘으로 뛰어주면서 좀 순위를 좁혀나가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 아쉬운 3위였는데 폐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폐출혈의 발생 있었던 그 모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광마일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만 좀 더 가벼운 모습만 유지해준다면 훈련 시 어느 정도 가벼움을 유지해줬던 광마힐도 최대 역습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편성 잘 만난 마필이죠. 조건 잘 만난 3번 가를 중심으로 1번 라운 프라이머, 2번 심청사달, 그리고 3번 광마일까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만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백동희 위원이 추천해 주신 말들의 선정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는데 4번 가라가라가가 감량이점으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일단은 그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충원화 순전 불안하지 않나요? 문세욱 기수가 이게 확실하게 전개를 해줄 수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냥 저는 안전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라운 프라이머나 심청사달이 앞에 나갈 거고 바로 붙어 나갈 수 있는 게 가라 갑니다. 선입권에서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 무리하게 싸울 이유도 없죠. 앞선에서 라운 프라이머는 심청사달에서 선행을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두 마리의 경합 속에서 가장 이득을 챙길 것은 아무리 판단을 해도 가라가라가 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가라가라가가 딱 그 위치 포지셔닝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좋은 걸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설명해 주셨죠. 1번 라운 프라이머고 2번 심청사들이 앞에 갈 거다. 그 두 마리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1번 라운 프라이머는 특히 직전에 정말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서력전이 되길 바라고 이번 심청사들의 큰 포인트는 끝번 신청 해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인코스 들어왔기 때문에 강공 선행은 필연. 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말은 6번 기동대장이 왜 마번에 없을까? 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기동대장이라는 말은요. 눈 감으면 씌웠다 뺐다 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최범은 기수가 기승을 할 때 눈 감으면 빼는 겁니다. 기승 기수가 그걸 싫어해요. 씌우는 거를. 그래서 이제 빼고 하다가 이번에는 망사감을 다시 한번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말이 나타나면 삐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대버려요. 안쪽으로 확 기대버리는 버릇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부분만 제대로 조정이 된다면 초중반 스피드는 상당히 좋고 줄어든 거리 유리하거든요. 6번 기동대장 왜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기동대장까지죠. 여기서 이제 라운 프라이머 심청사달
4 가라가라가를 선두권을 분류해 보고 그 아랫선에서 이제 싸워주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마필은 광말과 6번 기동대장밖에 없습니다. 기동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편성을 대비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 씨도 동의를 하고 당일 상태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뭐 1700과 직전에 8월 달에 보였던 1400m에서 보였던 초속 자체는 상당히 기존에 뛰었던 단거리에서 보였던 스피드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초반에 그 벌어진 격차를 앞선이 그렇게 확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올라붙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동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보류하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어떤 말이 중심이 되고 또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로 보입니다.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번에 끝번 신청한 2번 심청사들이 월등하죠. 도주 선행까지 나갔던 말이기 때문에 무려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1번 라운프라이머는 직전에 이제 스페셜 위너가 외치기될 때 어쩜 그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외곽으로 삐져나가는지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 이번에 뭐 그런 악재는 없겠죠. 따라가면서도 단거리는 이미 검정을 받은 전력. 4번 가라가라가는 장단점, 장점은 감량, 단점은 기수 교체로 인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의 어떤 능력을 100% 끌어낼지에 대한 의문시, 이제 그런 장단점이 공존을 합니다. 6번 기동대장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과 또한 거리 내린 부분,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주는요. 자, 뭐 감량 혜택의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하게 전개 응수를 할 수 있는 말이죠. 4번 가라가라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역시 악재를 떨쳐내고 실전 변화 보일 말도 눈에 띕니다. 자, 실전 변화 보일 말, 악재 떨쳐낼 말 바로 안쪽에 2번 햇살 왕자입니다. 이미 동거리 현등급에서 17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9일 경주였죠. 서립 끈끈한 전력으로 당시 입상을 1700m 했는데 이후 두 번의 경주는 모두 1300m 단거리. 지난 9월 16일 경주는 늑발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에 연마필과 추돌, 주춤거렸죠. 자리 못 잡고 흠이 외곽 돌았고 직선 늦은 스퍼트, 입상 실패하는 공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1700m 코너 4개짜리 선입권에서 응수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스태미너도 갖춘 말이고. 자, 직전에 아쉬움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으로 만회할 게이트 여건도 좋죠. 2번 햇살 왕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8번 스트롱 캡틴입니다. 최근에 1700m 단계적인 성장세를 보이더니 직전에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당시 중위권에서 철저하게 힘한 배를 했어요. 경합을 피했죠.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으로 동거리 입상을 했고요. 자, 이번에도 뭐 선두권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직전과 같은 전개 포지션에서 막판 한 발 역습을 노릴 연투대치 높은 8번 스트롱 캡틴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의 11번 캡틴 파워가 직전의 기수가 정말 전개를 잘 풀어낸 마필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좀 서둘러 무너진 경향도 있고 외선에서 무리한 전개로 무너진 아쉬움도 있었지만 직전에는요 오히려 자, 경합을 피해서 중위권 인코스 자리 잡고 최적의 힘한 배를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딱 한 발 써주는 전략으로 정말 성공적인 전개 양상을 보이며 1700m 입상을 했습니다. 당일 주로가 11월 24일 주로가 눈이 온 뒤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에서도 그런 성과를 거뒀죠. 전개를 상당히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갖춘 말로 보입니다. 11번 캡틴 파워 역시 적정거리 출전의 연투기 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자, 여기에 복병 6번 해피 투데이가 마방 이적 이후에 최근에 다소간 좀 아쉬움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700m 출전에 선입권에서 응수하며 최선 끈끈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전에 워낙에 상대가 강했던 부분 참고로 하면은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6번 해피 투데이의 역수까지. 결국 10경주는요. 직전에 출발 이후 악재, 방해당한 악재, 충돌 자리 못 잡은 악재, 또한 단거리에서 좀 아쉬웠지만 이번엔 적정거리 출전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햇살 왕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는 MC가 거의 보는 시각 자체가 거의 비슷하죠. 저 역시도 이번 햇살왕자가 직전 1300m 그리고 그 이전에 1700m 보여줬던 직전은 흐름에 조금 밀린 이후에도 마지막 주폭에 좀 올려붙였던 여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충돌 피해를 그것만 아니었다면 입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측이 됐던 모습이라 1700m 이번 경주도 좀 높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것 때문에 당일 상태는 좀 조금은 한번 좀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1번 캡틴 파워 최근 따라가도 되는 전개 보여주고 있고 8번 스트롱 캡틴의 직전 경기 보여준 주포기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1번만 스카이시티입니다. 안말치고 고개가 좀 높은 단점도 있고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긴 하지만 전개에 따라서는 이 동거리 자체도 충분히 극복을 해왔던 전력이죠. 9월 달에 김영국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10월 달은 외선 11번 게이트에서 하정훈 기수가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직전은 좀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했고요. 인게이트의 김영군 기수라면 절대 이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다고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서 자기만의 최적의 전개, 오히려 선두권 장악까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스카이시티는 편성구도상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는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1번 스카이시티의 장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김용근 기수 기승으로 1700m 말씀하신 대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출발 이후 타마필에게 진로가 막혔죠. 양념 마필에게. 자, 그러고 완전히 걸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막판에 후미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 초반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막판에 걸음의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는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좋죠. 1번 게이트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 배제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5두에 내려놨는데 당일 그 선행형 습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의 활기도 상태감과 주로 여건까지 판단을 해서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편성 분석을 잘못했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선 짧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햇살왕자가 이 편성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을 볼 때 또한 그때는 앞선에서도 이제 스피드를 발휘하며 선두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 최근에 이제 단거리는 다수간도 직전에도 출발 시 좀 방해도 받았고 그 아쉬움 때문에 이제 걸음 여력이 너무나 좋았죠. 1700m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뛰었었던 말들 지금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 뭐 거의 엇비슷하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다들 이유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저는 어부질이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번 햇살왕자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11번 캡틴 파워 비록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본인이 상대하기에는 다소 버겁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말 역시 다른 말들의 다소 부진했던 컨디션을 역이용해서 침착한 경주 운영이 빛을 발했던 상황이었죠. 즉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11번 캡틴 파워의 직전 걸음의 변화는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겠고요. 8번 스트롱 캡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그 정도 걸음 본인이 뛰기엔 버거웠던 상대들을 너끈히 이겨냈었던 그 근성이면 이번에도 충분하죠. 1번 스카이시티 앞서서 백동일 의원의 설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국 기수라고 한다면 1번 게이트에서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3번 스토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번 스토미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 이유는 선취입이 자유롭다라는 부분과 안장의 변경. 좋은 호흡. 직전 경주 뭐 장치역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일 기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안토니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3번 스토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조임용 다소 이제 고개가 높은 단점이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고 이 말은 오히려 초중반에 서두르지 않고 후미에서 힘한 배 막판에 올려붙이는 추입 전략이라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글쎄요 안토니오 기수와의 이제 호흡에 있어서 초반 전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그 기수의 성향상 이 3번 스토미를 초반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레이스 선두권에 가담시켜서 이제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물론 가정이겠지만요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으로 응수를 한다라면은 뭐 3번 스토미도 뭐 동거리를 그런 전개로 입상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10경주는요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 적정거리 출전에 뭐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2번 햇살
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에서 장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금 장거리에서 회복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11경주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는 별정 비영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겁니다. 별정 비영 방식으로 치러졌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은 감량 조건을 받은 마필도 있지만 같은 능력에서 부중 조건이 좀 더 높다라면 능력 있는 마필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이번 경주 5번만 이겨주마가 되겠죠. 데뷔전 당시 주행 거북기를 보이면서 3개월 정지 처분도 받았습니다만 이후 거세하고 나서 굉장히 여유가 좋아졌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마필이고 출전할 때마다 이 마필의 상태 체크 매번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10월 달도 그랬었고 직전의 경주는 박우른 기수가 너무 참았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좀 놔뒀다라면 스피드를 보이면서 입상 찬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구도였는데 선행을 나갔던 적벽신화와 이제 싸우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너무 무리하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초반에 제어한 그 부분에서 힘을 써주지 못했어요. 안장 교체했고요. 상대 달라졌습니다. 5번만 이겨주마. 이번엔 선행 강공도 기대가 되고 설령 선행을 못 가고 상대가 흐름을 끌어준다면 좀 더 오케이겠죠. 이번 경주 준비 좋았고 모든 조건에서 우위, 의지 강한 이겨주마는 좀 더 강조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착 도전권에서 안쪽에 있는 3번만 지상 명령부터 7번만 적벽신화, 그리고 8번만 플라잉 미닝을 우선 손에 꼽아볼 수 있겠죠. 그중 8번만 플라잉 미닝이란 마필 자체는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스피드나 탄력은 주폭은 좋은데 끄는 습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마필 자체가 거세를 담행하고 나서부터는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직전 1800 도전에서 좋은 모습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적응 마친 이번의 구도도 상승세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만 지상명령은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중 자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걸음 자체의 여력을 너무나도 많이 남겨왔던 마필이라서 상태 없는 이번의 구도 역시도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의 구도 역시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7번만 적벽신화, 문성익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직전보다 좀 더 가벼워졌어요. 이 부분 자체가 이 마필은 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초반에 스피드 자체를 좀 전개 자체를 좀 더 수월하게 끌어내 준다라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 자체 운영에서 선두권 장악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7번만 적벽신화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로와 마필의 상태까지의 파악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위에 여타의 복병권의 마필도 몇 도 보이지만 우선적인 3도 안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모습 속에서 이겨주마 중심, 후착에서 최선의 승리 약속 드릴 11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아무래도 백동일 위원의 추천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딱 한 가지 선두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복병에 대한 가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남촌 아티스트죠. 휴양을 또다시 이제 좀 휴양 기간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도 좀 공백이 있었던 그 와중에도 앞선을 공략합니다. 이미 문세영 기수가 57kg을 짊어지고 장거리에서 선행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것, 부당 중량이 높아진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말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부중이 남들이 다른 말들이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12번 남촌 아티스트로서는 호재다라고 보입니다. 12번 남촌 아티스트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게이트가 안쪽이었다면 이번 경주 어차피 문세영 기수와 호흡이 정말 잘 맞는 마필이어서 좀 더 높게 그래도 평가를 해야 되는 마필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외곽 12번 게이트입니다. 12주 만에 출전이라서 물론 병력의 여파는 없었긴 했지만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의 훈련의 강도는 굉장히 낮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중간에 있는 7번마 적벽 신화나 여러 대의 이겨주마 역시도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 1800m를 12주 만에 나와서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야지 잘 뛰어주는 남천 아티스트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을 때는 좀 더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전에 그 함께 뛰었던 말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죠. 지성 명령 플라이 미닝 이겨주마. 직전에 이제 11월 3일 날 10경주에 당시 이제 이겨주마는 아쉽게 3착을 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달라졌다. 또 상태감도 좋아진 5번 이겨주마를 이제 높게 평가하신 부분 일감 동의를 하는 가운데요. 뭐 7번 적벽 신화 8번 플라이 미닝도 있죠. 1800m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한두가 있어 보여요. 바로 10번 왕의 대로입니다. 직전에는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으로 초반 어차피 이제 후미에 쳐져서 이제 전개를 펼쳐내는 마필이고, 초반에 이제 원하는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항상 이제 종반 걸음은 좋아요. 어느 타이밍에 스퍼 타이밍을 갖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는 마필로서 여타의 뭐 추입형 마필들과 맞상대해서 직선에서 걸음은 밀리지 않아요. 막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 10번 왕의 대로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지친 마필이에요. 왕이 드러난 마필 자체가 그 걸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될 듯 싶은데 매번 타이밍이 늦고 걸음은 남는 듯 싶어서 편성을 만날 것 같은데 계속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그런 경주 같아요.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지상명령과 이제 같은 추위권의 세력으로 판단했을 때는 편성만 판단해보면 왕의 대로도 결국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편성도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편성 자체는 잘 만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마필 상태 저희 역시도 체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종원 위원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직전 3착 석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한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5번 이겨주마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 구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거리에 통할 수 있는 스태미나를 갖추고 있는 말, 의지 강한 말, 또한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1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날 이제 그랑프리 대선 경주가 있고요. 그 그랑프리 나서지 못하는 과천의 1등급 마필들이 이 서울 12경주 토요일날 출전을 하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도 있고 대통령배 출전했던 말도 있죠. 1등급에서 그래도 관록의 마필들, 장거리 검증마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과연 이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펼쳐지는 1등급 서울 12경주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난해하고 난처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엄살 먼저 피워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중심에 두고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말은 1번 가을의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중량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말은 직전에 임기영 기수가 이 말에 대한 그 판단을 정확하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무빙 선행, 무빙 앞선만 고집을 하다가 계속 뒷심없이 무너졌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기는 강한 상대였죠. 마이티신과 머리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미를 잡혔던 데일신화가 상당히 매섭게 올라왔었던 걸음도 인상 깊었던 만큼 이번에도 함께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1번 가을의 전설 게이트 2점까지 가지고 있는 이상 선행이던 선입이던 자신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 충분히 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치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야호스카의 캐시죠. 부담 중량이 높다 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직전 대통령배에도 57kg으로 입상 준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본디 선행마저 딱 자신이 원했던 전개 정확하게 풀어내면서 입상까지 올랐었던 임기영 기수의 물오른 기승술이 정말 빛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그 임기영 기수는 3번 리드머니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선행을 3번 리드머니 혹은 4번 야호스카
스카이캣 이 두 중에 한두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4번 야호 스카이캣은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 여기에 9번 데일시나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자력 입상이에요. 우연이 아니고요. 뭐 어부지리도 아닙니다. 어부지리라고 한다면 당시 마이티싱이 너무 경주 운영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어부지리일까? 그 외에는 모두 다 자력 입상이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력 1등급 경쟁력. 5번 싱그러운 검 직전에는 공백이 좀 길었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만 다시금 전력 보강하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낮아진 부담 중량의 2점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랑 보는 시각이 정말 비슷해서 역시 뭐 김지영이 형과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요. 좀 전체적인 편성 구도가 조금 쉽지 않은 마블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전개 구도상에서는 저 역시도 이렇게 판단한 것이 좀 옳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1번 가을의 전설의 이동화 기수가 이제 인코스를 부여받았다라면 뭐 기습 마필이 나온다라면 보내줄 거고 자기가 게이트 텔이 빠르다면 선행 레이스 주도해도 상관이 없는 구도죠. 최적 선두권 가을의 전설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 야우스카이캣 직전 대통령배 따라가서 저 정도 정말 많이 뛴 겁니다. 뭐 어부지리 입상이라 하기에는 여러 감이 많아서 저 역시 동의해보고 싶고요. 바깥쪽 9번마 데일시나도 자력 입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싱그러운 검이 당일 상태 조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본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마필인 것도 동의하지만 직전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좀 내려놨고요. 저는 2번은 와일드 썬더 한번 여쭤볼게요. 8월 달은 2000m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 좀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의외의 부진을 보였었고 이후에 마찰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크게 이상이 없어서 직전 1800에 다시 도전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게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기존 대비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와일드 썬더의 장점은 선행 선입 추입이 다 자유롭다는 거겠죠. 회복이 좋아지고 있는 이번 와일드 썬더는 상대 대비 감량 조건까지 좋아졌습니다. 충분히 기본 능력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번 와일드 썬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려운 경주 맞잖아요. 이번 와일드 썬더도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은 싱그러운 검에 대해서 실망한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그거보다는 더 띄워줄 말인데 단지 57 부담 중량이 높아져서 이렇게 주저할 말은 아닌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52조에서 2도 출전한 2번 와일드 썬더가 될 수밖에 없죠.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인코스가 무거웠던 주로였어요. 그날이. 왜 그렇게 인코스를 고집을 했어야 했을까가 너무 속이 상했을 만큼 진로 선택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만약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병같이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능력을 만천하에 내비쳐준 검증받은 전력이 1등급 마필이 상당수가 있죠. 대통령배 입상과 4번 야호 스카이캣. 자, 비록 대통령배에서는 절전 펼쳤습니다만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말이죠. 5번 이 싱그러운 검, 그리고 안쪽에 1번 이 가을의 전설. 당일 이 삼두의 마필이 일단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하지만 1등급 경주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요,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점차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말, 그 말이 복병 전력이 될 것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바로 11번 소통시대입니다. 직전 경주 데일시나의 마이티싱 가을의 전설 이어 4착을 했는데 직전 그 11월 3일 날 데일시나 마이티싱이 입상할 때 그 당시 앞선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후미에 있던 데일시나가 추입할 정도로. 과연 이번 경주는 앞선의 이제 레이스 흐름이 어떻게 펼쳐 나갈지, 또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게 가장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여튼 그 당시에 11번 소통시대에도 선두권이 몰락할 때 막판에 분명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잘 뛰었잖아요. 과천벌 이 국산마 중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말인데, 나이가 이제 7살을 먹었네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주 아쉬웠는데 분명 최근에 이제 걸음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김지영 의원, 11번 소통시대 직전 경주 그 능력하고 이번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1번 소통시대도 정말 무서운 말이죠. 직전 경주 내용 자체에 흠이라고 한다면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데일시나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시나는 중위권에서 순위 외곽을 돌면서 전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소통시대는 너무 여유 있는 추입이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일시나하고 이마신인의 접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소통시대에게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요. 마방 이적 이후에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마방 이적하고 나서 적응을 해낸 모습이라서 변화가 더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은 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그 관건이라는 부분, 단서가 붙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당일 컨디션 체킹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네,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듯합니다. 1등급 경주 12경주는요. 뭐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지만 경주 여건과 성태감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1번 이 가을의 전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날은 후반부로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많네요. 23경주 이 출마표를 보자마자 상당히 매우 어렵구나. 정말 절대 강자가 없어 보여요. 단거리 경주의 특성 또한 이때는 어둠이 짙게 내린 야간이겠죠.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 백종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마무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난타전 구도지만 전개 우위 그리고 능력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드러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심에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5번마 플라잉 챔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 6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마필 자체가 패출혈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좀 강하게 마필을 좀 몰아주지 못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빠른 스피드로 선두권 장악도 싸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전력인데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운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최근에 많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직전의 경주가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을 갈 필요가 있나 싶었던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훈 기수의 선행의 주문을 마필이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여유가 있었죠. 부중이 소폭 올라갔지만 상대들을 흠해서 충분히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도 없죠. 게이트 이탈이 좋다면 모를까 빠른 마필을 많은 싸우지 않을 이번 구도에서 최근의 회복세 플라잉 챔프는 다시 한번 높게 평가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후차권 1번 플라잉 골드 한동안의 기복이 아쉬웠지만 직전 경기 여력감 자체가 완벽하게 좀 살아났었죠. 외선에서 전개를 풀어내지 못하고 중위권 좀 치종 혼자 무리한 외선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으로 코너에서 3석까지 가담을 했어요. 직선구간 보였던 주폭의 여유, 오랜만에 인코스까지 들어왔다라면 프라잉 골드 또 스피드 위주로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선두권 공략 무난히 가능한 프라잉 골드 다시 한번 연투가 나서 높게 평가해야 될 듯 싶고요. 2번만 뮤진이 같은 경우는 관절염의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직전의 경주는 기대보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마필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뮤진이 같은 경우에는 외측보다는 내측에서 전개를 펼쳤을 때 그 악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정훈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뮤진이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2번만 노멤버 모닝을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골절로 좀 고생을 했던 마필이기도 했었고 그의 회복을 보이다가 또 천지굴건현 때문에 장기간의 휴양이 있었던 전력이에요. 한동안의 부진을 떨쳐내면서 최근 힘이 다시 붙고 있고 직전 경주 초반에 자리 못 잡고 완벽하게 처졌었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직선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힘 자체는 완벽하게 붙고 있습니다. 과연 외곽에서 얼마만큼 자리 선점을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12번마 노멤버 머니에 보여주고 있는 최근 회복세는 이번 경기 최대 복병의 가치 문제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플라잉 챔프를 필두로 해서요. 1번 프라잉 골드, 2번 뮤진이 외곽 12번마 노멤버 모닝을 우선 말씀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플라잉 챔프 먼저 잠깐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말이 전 직전 경주에 그 많은 선행말 중에서 왜 이 말이 선행을 나갔을까 참 의문스러웠는데 어떻게 보셨었어요? 김영훈 기수의 의지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김영훈 기수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 특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꼭 이제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옆에 붙어 있었던 뭐 태우의 날개라든가 그 빠른 마필들 사이에서 선행을 나설 정도로 가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여전히 이번 구도도 편성 자체는 문제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저도 추천권에 분명히 추천을 드릴 말이기는 합니다만 선행마가 좀 이 말로 인해서 좀 싸우지 않을까가 좀 우려가 돼서 가장 중심에는 저는 2번 뮤진이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당일 기수 변경이 좀 아쉬웠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하정훈 기수 제대로 기승을 해준다면 이 말과 호흡이 가장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선행권에서 또 다른 말 5번 플라잉 챔프 말고 7번 켄터키 연인 이 말도 직전에 조제루 기수하고 보여줬었던 호흡은 정말 기가 막혔죠. 선행을 실패하고 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차 탄력을 붙여서 올라오는 그 걸음 이거는 조제루 기수와의 호흡이 정말 좋은 말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제루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IBS 말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이 아니고도 되는 유형의 말 스피드 좋은 단거리 스프린터 4번 IBS 마린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지금 직전 경주에는 경주 후 다리 파행이 발견이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한 졸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포의 가치로는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당일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요. 직전의 경주도 뭐 3개월 만에 요배토끼도 있었었고 그 부분 때문에 3개월 만에 출전했던 경주였었는데 공백적이긴 해도 경제적 여유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IBS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제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일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레이스 흐름 자체가 좀 빠르다고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페이스 단거리 과연 어떤 말이 가장 경주 여건이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5번 플라잉 챔프가 직전처럼 의지적으로 또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일까요? 자, 그렇다면 2번 뮤지니가 경주 여건은 가장 좋아 보여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적임 기수죠.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에 따라가면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또한 경합에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기에 2번 이 뮤지니를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5번 플라잉 챔프는 부중이 올랐고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가 좀 약한 부분 대신에 직전처럼 빠르게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1승 기대치는 있어 보여요. 7번 켄터키 연인도 직전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고 여기 1번 프라임 골드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깜짝 놀랄 입상을 했죠. 게이트 외곽에서 주니까 외곽 돌고도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던 말 입상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전개는 직전보다 좀 더 수월하게 2, 3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직전 입상 전력 1번 프라임 골드가 있는데 백동일이어는 1번 프라임 골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영칠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싶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프라임 골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찬스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민 MC도 그렇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마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스트 경주 상당히 어렵죠.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 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5번 이 플라잉 챔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13개 경주 마지막까지 저희가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복병 전력과 또한 인기마들 간의 간격, 과연 이제 어떤 이 간격 좁힐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그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그렇잖아요. 굳이 인기마에 연연을 할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맞은 복병 전력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연말 흐름인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나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일요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